고창읍성을 찾았습니다. 고창읍성이 위치한 호남 서해안 지역은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왜구의 약탈이 가장 빈번했던 곳 중 하나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일대의 방어를 굳건히 하기 위해 주요 거점마다 읍성을 쌓도록 했습니다. 과거에는 숙종 때 쌓았다는 설 등 분분한 의견이 있었으나 성벽조사와 문헌 고증을 통해 1453년을 전후한 시기에 축조된 것이 정설로 굳어졌습니다. 동문 옹성 성벽 등에는 계유소 축 감동송 지민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계유년의 공사 책임자 송지민의 감독하에 쌓았다는 의미입니다. 임금 무장년이 1417년에 신설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계유년인 1453년이 가장 정확한 축성연대로 도출됩니다. 고창읍성의 역사에서 가장 독특한 점은 고창 고을 사람만의 힘이 아닌 전라도 좌우도의 19개 군현 현재의 전북, 전남, 광주, 제주 일부 포함 주민들이 대규모로 동원되어 연대 책임으로 쌓았다는 점입니다. 성벽돌 곳곳에 전주, 제주, 영광, 장성 등의 고을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축성 실명제였습니다. 배정된 구간을 해당 고을이 책임지고 쌓게 한 뒤 추후 성벽이 무너지거나 하자가 생기면 그 고을의 보수 책임을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고단한 강제 노동의 흔적이자 조선시대의 효율적인 공공관리 방식을 보여주는 유산입니다. 고창읍성의 답성놀이 성밟기 민속을 직관적으로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야외 디오라마 전시물입니다. 한 바퀴 돌면 다리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하며 세 바퀴 돌면 극락왕생한다는 전설처럼 인형들이 저마다의 염원을 담아 성벽을 밟고 지나가는 행렬을 생동감 있게 묘사했습니다. 이 민속은 과거 겨울철 얼었던 성벽이 봄이 되면서 부풀어 올라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많은 사람의 발로 흙을 밟아 단단하게 다지던 국방 목적의 노동성벽 유지 보수에서 유래했습니다. 조형물 속 인형들의 행렬은 옛 백성들이 성곽을 유지하기 위해 집단으로 참여했던 역사적 행위를 잘 보여줍니다. 조선시대 내내 호남 내륙을 지키는 요충지이자 고창현의 행정 중심지로 기능하던 고창읍성은 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큰 순환을 겪었습니다. 1907년 전재홍, 고섭진 등이 이끄는 호남 의병들이 고창읍성을 거점으로 삼아 일제 군경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내 건물의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읍성 내부의 관하 건물들은 훼손되거나 강제로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고창 국민학교 등이 들어서며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602조고 전쟁을 거치면서 성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공복루 북문마저 불에 타 성ገብ을 제외한 내부 관하 건물 22동 전체가 완전히 유실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고창읍성은 문화재 보존 노력을 통해 극적으로 부활했습니다. 1965년 사적 제145호로 지정되면서 전면적인 보존 대책이 세워졌습니다. 1976년부터 본격적인 성곽 보수 및 성내 관하 복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실되었던 정문인 공북루 1976년을 시작으로 동문 등양루, 서문 진서문이 차례로 복원되었고 옛 지도와 발굴 조사를 바탕으로 고창 현감이 진무를 보던 동원, 왕의 위패를 모시던 객사, 지방 향리들의 진무처인 작청과 향청, 심지어 감호곡사까지 원형에 가깝게 재건되었습니다. 고창읍성은 전래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훼손을 겪었지만 조선 초기의 성곽 기법을 간직한 체성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드문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민초들이 돌 하나하나에 고을 이름을 새겨 넣으며 국방의 의무를 다했던 공동체 역사가 성벽 자체에 물리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입니다. 안내판 앞에서 유 교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녹음이 잘 안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영상 촬영 시 잘 되고 있는지 확인 또 확인하세요. 방금 매표소를 지나 정면으로 마주하고 계신 문은 고창읍성의 정문인 북문, 공북루 공벨로입니다. 매표소에서 성문으로 진입하는 이 짧은 동선과 성문 주변 공간은 조선시대 성곽 방어 기술의 핵심 요소들이 집약되어 있는 곳입니다. 성문으로 직진하려 해도 거대한 석축벽이 앞을 가로막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우회해야만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이 바로 옹성입니다. 항아리를 반으로 쪼갠 모양처럼 성문 앞을 둥글게 감싸고 있습니다. 성문을 부수기 위해 돌진하는 적의 전진 속도를 늦추고 성문 앞에서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옹성 안쪽으로 진입한 적은 전면의 성문뿐만 아니라 좌우와 후방을 둘러싼 거대한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는 아군에게 사방으로 포위당해 집중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옹성템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서면 비로소 당당한 기세를 드러내는 2층 누각 건물이 보입니다. 아래층은 성 안팎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위치는 군사들이 사반을 감시하고 지휘할 수 있는 누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북 공배은 북쪽의 임금, 북극성을 향해 두 손을 모아 예의를 표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지방 관아의 정문이나 북문에서 자주 사용되던 명칭으로 왕실에 충성을 다한다는 유교적 이념이 반영된 이름입니다. 620 봉고 전쟁 때 소실되었다가 1976년 고창읍성 복원사업의 신호탄으로 가장 먼저 옛 모습 그대로 재건되었습니다. 공북로와 옹성 주변의 성벽을 보시면 치성과 여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치성은 성벽의 일부가 사각형 모양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꽝지지 제 몸을 숨기고 주변을 잘 살핀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으로 성벽을 타고 기어오르는 적을 측면에서 격퇴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공북로 주변에도 이 치성이 배치되어 성문 방어를 보조합니다. 여자는 성벽 윗부분에 낮게 쌓은 담장입니다. 군사들이 몸을 숨기고 총이나 활을 쏠 수 있도록 구멍 총안이 뚫려 있습니다. 멀리 쏘는 구멍 원총안과 성벽 바로 아래를 조준하는 구멍 근총안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옥사가 보입니다. 성문 주변은 항상 군사들이 상주하며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외부와의 차단 및 감시가 가장 효율적인 장소입니다. 얼핏 보기에 매우 작아 보이지만 당시 고창현이라는 고을의 인구 규모와 행정 등급을 고려하면 상설 수감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 크기로 지어진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옥은 장기 투옥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재판을 받기 전이나 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임시로 구금하는 목적이 강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옥사 앞마당에는 당시 형벌을 집행할 때 쓰던 곤장틀이나 주리틀 같은 형구들이 재현되어 있어 관람객들이 조선시대의 사법제도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슬쩍 들러보시며 성문과의 거리감, 그리고 사방이 막힌 공간의 압박감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옥사에서 간청까지 가는 이 길의 주변은 현재 잔디밭과 산책로로 꾸며져 있습니다. 원래는 성내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통제가 엄격했던 곳입니다. 옥사에 수감된 죄수를 관리하고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감시하던 포교현대의 경찰나 군사들, 그리고 하급 아전들이 머물던 가건물 형태의 집무소나 대기소가 길을 따라 늘어서 있었을 것입니다. 관청은 수령의 살림집인 내하나 동원으로 공급할 식자재와 물품을 관리하는 주방 세력권이었습니다. 따라서 옥사에서 관청으로 가는 길목은 자연스럽게 창고로 물자, 쌀, 소금, 장류 등을 나르는 수레와 인부들이 빈번하게 오가던 행정지원용 통로였습니다. 또한 서해안 왜구 방어를 위해 호남 19개 군현이 연대하여 쌓은 거점 성곽의 특성상 평시와 전시를 대비한 군량미 및 무기, 곡물 등을 보관하는 부속 창고 관고들이 성문과 인접한 이 서북쪽 평지 일대에 밀집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복원된 관청 건물 외에도 기록상 존재했던 22동의 관하 건물 중 상당수의 군소 창고들이 이 길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나간읍성과 달리 고창읍성은 산지를 낀 평산성 구조여서 백성들의 상설 주거지가 성내에 많지 않았으나 성을 지키는 군사들의 임시 막사나 군역을 도드는 소수의 민가들이 성문 주변과 서쪽 완경사면을 따라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이 일대의 미복원 건물터들이 전량 훼손되고 초등학교 등이 들어서면서 원형이 지워졌지만 본래는 빽빽한 관아 행정망의 말단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관청은 수령영담과 그 가족들이 생활하는 사적 공간인 내하에 필요한 식자재를 조달하고 음식을 만들며 관아 내의 각종 의례와 연현잔치에 쓰이는 물품을 보관 관리하던 곳입니다. 오늘날 관청이라고 하면 정부기관 전체를 뜻하는 범용적인 단어로 쓰이지만 조선시대 지방관아에서 관청은 매우 구체적인 부서의 이름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창읍성 내에는 원래 22동의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으나 현재는 관청 건물 자체만 복원되어 있습니다. 본래 조선시대에 제대로 된 관청 세력권이라면 음식을 만드는 대형 주방, 가축을 기르는 오리 장독대, 뗄나무를 쌓아두는 목고 등 수많은 가건물과 부속시설들이 마당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야 합니다. 옆으로 연못이 보입니다. 목조 건축물이 빽빽했던 읍성 내부에서 화재는 치명적인 재앙이었습니다. 특히 화약과 무기를 다루는 군기고나 관청 유지는 화재 예방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연못은 조경 목적 외에도 화재 발생 시 불을 끄기 위한 방화수 공급원이었습니다. 관아의 명령을 받아 죄수를 체포하거나 심부름을 하던 사령들이 머무는 사령청,
그리고 고을의 군사 업무를 보좌하던 군관들이 근무하던 군관청과 같은 부속관화 시설들이 작청과 군기고 사이 공간에 배치되는 것이 조선시대 관아 배치의 전형적인 형태였습니다. 이들은 정문 공북로 및 옥사와도 가까워 유기적인 치안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군기고로 들어가는 대량의 무기장비철, 다죽, 하얏 등과 작청으로 드나드는 수많은 행정물품, 곡물들이 수레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마당과 도로 형태의 열린 공간이 유지되었습니다. 현재 이 일대는 소나무숲, 넓은 잔디밭만 보이지만 구한말 의병전쟁과 일제강점기의 강제철거, 그리고 육배디보 전쟁의 화재를 거치며 수십 동에 달하던 하급 아전들의 집무소와 군소 창고들이 전량 소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잔디밭이 아니라 흙바닥 마당이었으며 고창현의 행정실무를 보던 아전들과 관노비, 물자를 나르는 백성들로 하루 종일 북적이고 분주했던 고창현 행정실무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작청접핑은 조선시대 지방 관아의 핵심 행정 실무진인 이방과 아전들이 모여 고을의 소관 업무를 처리하던 청사입니다. 고을 백성들의 호구를 파악하고 곡식이나 특산물로 바치는 세금을 계산 관리하는 실무가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령의 공간보다는 낮거나 외곽에 배치되면서도 물류 중심인 관청이나 방화수 공급원인 연못과 동선이 바로 이어집니다. 이는 수령의 지시를 받아 아전들이 신속하게 행정을 집행하고 물자를 통제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산된 관아 배치법입니다. 작청에서 성내의 가장 깊숙하고 높은 곳에 자리한 객사 앞까지 이어지는 완만한 오르막 공간은 조선시대 고창현의 가장 엄숙한 상징적 의례적 중심축이었습니다. 현재는 소나무 군락과 탁 트인 잔디밭이 넓게 조성되어 있으나 조선시대 관아 구조와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찰해보면 예전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작청 같은 실무 공간에서 모양지관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 이상의 견문 외 산문, 내산문을 거쳐야 했습니다. 격식이 높은 청사였던 만큼 문과 문 사이에는 관아의 의장대나 호위군사들이 대기하던 긴 행랑채 행각들이 마단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문들과 담장들이 복원되지 않아 객사 건물이 훤히 들여다 보이지만 본래는 밖에서 안이 쉽게 보이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된 폐쇄 구조였습니다. 객사 바로 아래이자 동원 서쪽에는 수령의 살림집인 내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무진이 근무하는 작청에서 객사 앞마당으로 올라가는 동선은 수령 가족들의 사생활이 담긴 내아 공간과 아주 긴밀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내아의 안뜰이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길목 곳곳에 높은 담장과 샘문 혹은 나무를 빽빽이 심은 조경 차폐시설이 쳐져 있었습니다. 왕의 상징을 모신 모양지관 앞으로 진입하는 정당 진입로 근처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함을 알리는 하마비나 하마석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창읍성의 지형을 보면 북문이나 작청이 있는 평지에서 출발해 객사가 있는 쪽으로 갈수록 지대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는 조선시대 건축이 국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객사를 가장 높은 곳에 배치해 시각적인 압도감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전들의 실무 처작청에서 최고 존엄의 공간 모양 직원까지 장애물 없이 완만한 산책로처럼 열려있지만 당시에는 하급 아전들의 분주한 소음이 담장을 거칠 때마다 걸러져 객사 앞에 다다랐을 때는 극도의 고요함과 상징적 엄숙함만 남도록 치밀하게 통제되던 고창현 최고의 성역 공간이었습니다. 고창읍성에서 가장 높고 깊숙한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모양지관, 모영지관은 고창현의 객사 건물입니다. 고창의 옛 이름인 모양현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조선시대 지방 관아 구조에서 동원보다도 위계가 높은 가장 신성하고 권위 있는 상징적 공간이었습니다. 흔히 객사를 중앙에서 내려온 관리들이 묵던 여관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객사가 가진 기능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객사의 가장 핵심적인 시설은 건물 정중앙에 위치한 정당입니다. 이곳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고을 수령과 관원들은 매달 초하루와 보름마다 이 모양지관 정당에 모여 대궐이 있는 한양을 향해 절을 올리는 왕걸례를 행했습니다. 즉, 멀리 떨어진 국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고을 내 최고의 신성구역이자 왕권이 이 지방에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치적 성역이었습니다. 왕의 명령교지를 가지고 내려온 차사나 외교사신이 도착하면 이곳에서 영접 의례를 행하고 연회를 베풀었으며 좌우의 방익실을 숙소로 제공했습니다. 모양지관은 전형적인 조선시대 객사의 형식을 충족하면서도 정갈한 균형미를 보여줍니다. 정단은 정면 3칸 규모의 중심 건물로 좌우의 건물보다 지붕이 한 단계 높게 솟아있는 소슬지붕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각적으로 중앙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설계입니다. 정당을 중심으로 왼쪽 동익실과 오른쪽 서익실에 날개처럼 붙어있는 방입니다. 동익실은 서익실보다 격이 높았으므로 문관이나 품계가 더 높은 관리가 묵었고 서익실은 무관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관리가 사용했습니다.
온돌방과 대청마루가 조화롭게 구성되어 실용성을 갖추었습니다. 현재 복원된 모양지가는 사방이 트인 잔디밭 위에 단독 건물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당시에는 국왕의 전패를 보호하고 예법을 엄격히 지키기 위해 건물 전면을 겹겹이 가로막는 담장과 내산문, 외산문이 축선에 맞춰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모양지간에서 울창한 소나무와 대나무 숲길을 따라 동원과 내야로 이어지는 완만한 오솔길은 현재 고창읍성에서 가장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구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당시 이 길과 주변 공간은 지금처럼 힐링을 위한 한적한 숲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구역은 고을의 최고 통치권자인 수령의 공적 업무와 사생활이 엄격하게 보호되던 고창현 최고의 행정 핵심 보안 구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러운 소나무 숲길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이곳에 빽빽한 나무 대신 수많은 담장과 현문, 그리고 삼엄한 초소가 통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왕의 상징을 모신 성역인 객사와 수령의 집무실인 동원, 살림집인 내야는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공간들을 연결하는 길목은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하급 아전들도 용모 없이는 절대 통인할 수 없도록 높은 사이담 간장으로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수령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내야는 철저한 안잘림 공간이었습니다. 외부의 시선이나 소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길 주변에는 두꺼운 토석 담장이 길게 이어져 있었으며 담장 너머로 앞마당이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벽을 치거나 대나무 등을 빽빽하게 심어 타페막 가림벽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수령이 아침에 일어나 살림집 내야에서 나와 집무실동 헐로 출근하거나 매달 2번씩 망걸레를 올리기 위해 객사로 이동할 때 바로 이 길을 이용했습니다. 수령이 움직일 때를 대비해 길목 곳곳이나 현문 앞에는 무기를 든 군사군졸들이 교대로 서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하급 아전들이 북적이며 소란스럽던 아래쪽 작청이나 관청 권역과 달리 이 위쪽 길은 통치권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지나치게 고요하고 적막한 긴장감이 흐르던 곳이었습니다. 발걸음 소리조차 조심해야 하는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현재는 오솔길 주변이 깔끔한 잔디와 나무로 채워져 있지만 원래는 동원과 내야를 보좌하는 수많은 군소 건물들이 길 주변 완경 사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수령의 개인 비서나 심부름을 하는 관노비들이 대기하던 작은 행랑채 급사방, 수령이 타고 다니던 가마나 말을 보관하고 관리하던 시설들이 동원과 내야로 진입하는 길목 근처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수령 가족들의 사적인 살림살이와 식자재살, 귀한 특산물 등을 따로 보관하던 별도의 네고네이쿠 창고들도 이 주변 담장 곁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고창읍성의 동원과 내야는 바로 옆에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지방 관하 건축 배치에서 가장 철저하게 지켜지던 공사분리와 동선의 효율성이라는 현실적인 원칙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동원은 현감이 고을의 공식 업무를 보고 재판을 하던 공적인 공간 외 YI고 내야는 현감과 그 가족들이 생활하던 사적인 주거 공간 안채입니다. 수령은 매일 아침 안방 내야에서 나와 몇 걸음만 걸으면 바로 집무실 동원로 출근할 수 있도록 동선이 극대화되어 설계되었습니다. 두 공간은 물리적으로 매우 가깝지만 높은 담장과 제한된 현문 사이문을 통해 철저하게 분리되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만 공적인 업무를 보러 동원을 드나드는 하급 아전들이나 백성들이 수령 가족들의 사적인 공간인 내야를 들여다보거나 함부로 진입할 수 없도록 엄격한 차단벽을 세운 것입니다. 동원 건물은 대기하는 사람이나 밑에서 올려다보는 백성들에게 시각적 위압감과 권위를 주기 위해 기단을 높게 쌓고 지붕도 당당한 팔작지붕 형태로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사방이 탁 트인 넓은 대청마루가 중심을 이룹니다. 반면 내야는 가족들이 아늑하게 거주하는 민가 양반가의 안채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외부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주로 극자나 이곳처럼 껍자 형태로 꺾여 마당을 감싸 안는 구조를 취하며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온돌방과 부엌, 창고 등 실생활에 유용한 내밀한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지금 두 건물을 보시면 주변 담장이나 문들이 다소 느슨하게 정비되어 있어 두 공간이 하나의 넓은 마당처럼 편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당시에는 동원마당의 엄숙한 긴장감과 내야 안뜰의 철저한 보안금려 구역 성격이 담장 하나로 칼같이 통제되던 공간이었습니다. 동원과 내야를 벗어나 소나무 숲길을 따라 내려오면 풍화루로 이어집니다. 객사 동원의 높은 오솔길에서 풍화루로 내려오는 동선은 관하 내에서 공간의 성격이 급격히 전환되는 지점입니다. 철저히 차단되어 있던 수령의 사적 공적 공간 내 아동원에서 내려와 비교적 개방된 연못과 마당이 펼쳐지는 완충지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고창읍성의 풍화루,
풍파로는 성내 중심부인 연못지당 바로 옆에 당당하게 서 있는 2층 누각 건물입니다. 동원 내야의 권위주의 공간과 닥천관청의 실무 공간을 연결하는 완충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풍가라는 이름은 유교 경전인 시경시징 등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임금의 덕화, 더화로 바람이 불듯 백성들의 풍속을 아름답게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유교적 질서로 다스리고 선도하겠다는 통치 의지의 표명입니다. 밑에서 일하는 아전들과 지나다니는 백성들에게는 머리 위에 우뚝 솟은 풍화루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관아의 권위와 지배계급의 위계를 일상 속에서 시각적으로 인지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풍화루는 조선시대 후기 관아 정각의 물루나 누각 형식을 잘 보여줍니다.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2층 중층 누각입니다. 1층은 둥근 장대석 기둥들이 2층 마루를 떠받치는 개방형 구조이며 2층은 사방이 탁 트여 있는 대청마루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지붕은 화려하고 당당한 팔작 지붕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2층 마루는 사방에 벽 없이 기둥만 있어 주변 경관을 한눈에 감시하거나 감상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고을 수령이 중앙에서 내려온 관리나 인근의 시인 목객들을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고 시를 짓던 공적인 사교 풍류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목조 건물이 밀집해 있고 하약과 무기를 다루는 군기구가 인접한 읍성 내부에서 화재는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풍화루는 바로 앞 연못의 물을 신속하게 퍼나를 수 있는 넓은 앞마당을 끼고 있어 비상시 방화수 공급 및 소방 인력을 통제하는 지휘 거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외곽 성벽에 위치한 성문 공북로 등 외에 성 내부 중앙에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높은 전초기지가 필요했습니다. 풍화루 2층에 올라서면 정문인 북문 일대와 행정실무구역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므로 변방의 읍성이 기습을 당하거나 폭동이 일어나는 등의 비상사태 시 성내 군사 움직임을 감시하고 명령을 하달하는 내부 장대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구조적 이점을 가집니다. 다른 관아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풍화루 역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육베리보 전쟁을 거치며 완전히 유실되었던 것을 1988년에 옛 문헌과 지도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고증하여 재건한 것입니다. 이 우물은 고찬읍성 내에 존재했던 원래의 옛 우물 중 하나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찬읍성 안에는 지당연못 2개소와 함께 26개소의 우물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읍성은 왜구나 적이 침입했을 때 백성들과 군사들이 성 안으로 전원 들어와 문을 잠그고 버티는 농성전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고갈되는 것이 식수입니다. 성내에 26개의 우물을 팠다는 것은 대규모 인원이 장기간 고립되더라도 자급자족하며 버틸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산된 국방 인프라였음을 보여줍니다. 날씨 좋은 고창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고창 읍성을 돌아보니 기분도 상쾌해지고 몸도 가뿐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창에 오시면 한번 들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